17장부터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17장의 기본 문제 8번. 17장이 들어가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하세요. 이게 기본문제 17, 18번은 어떻게 어, 풀어야 될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음. 두 교점을 구해놓고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풀어 다시 교점을 찾아놓고 그게 이제 둘 다 0보다 크다고 x좌표 y좌표가 네. 뭐 그래도 되죠. 되긴 돼요? 그럼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자 문제는 이거였어요. 직선이 두 개가 나오기를 하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4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1,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했다고요. 그래서 책에서 보통 어떻게 정석에서 이례적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그림 그려서 풀었다고요. 당연히 합리적이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편하잖아. 얘는 뭐 숫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직선이고 이건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점인데 그게 어디냐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지? 직선인 건 알았는데 기울기가 m이에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울기가 뭔지 모르잖아.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 아니야. 그지? 근데 기울기가 m이에요 이러시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안 되고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인지를 대답하는 거지. 직선이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뭐 정확히 네 가지이긴 한데 첫 번째 건 아예 표준형이니까 됐고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지나가는 점 하나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야. 두 번째는 지나가는 점이 두 개 주어진 경우야. 세 번째는 그 두 점이 하필 x절편이랑 y절편인 경우야.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도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을 가지고 설명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점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야, 이 직선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 예를 들어서 원을 설명할 땐 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지?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알려주면 그 원이 누구인지 아는 거잖아요. 원을 말로 설명하려면 중심 좌표가 어디 있고 반지름이 얼마야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이 직선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아, 요거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m이랑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이 2,4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2,4를 지나가는 직선이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를 x축이랑 y축에 2,4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고 요 녀석은 뭐라고 설명하면 된다고요? 2,1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절편이 나와 있어요. 얘는 기울기랑 y절편 나왔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2인 직선이야. 이러면 되죠. 그 2고 그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직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지? 그럼 요 직선이랑 요 점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인 거니까 그림으로 어떻게 풀었다고? 얘를 이렇게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이걸 어디까지 돌릴 수 있는지를 보자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경계가 되는 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었다고. 그래서 요 사이에 기울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이거 이제 그림으로 푸는 거고 미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교점을 찾겠다는 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거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식을 그대로 빼면 y가 사라지겠죠. 위에 식 아래 식 두 개를 통째로 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서 mx 더하기 2m 마이너스 4 얘가 좌변끼리 빼면 0이니까 0 이렇게 생겼을 거고 x를 모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x 더하기 2m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우변으로 넘기면 m 더하기 2의 x 는 2m-2 이렇게 생겨서 x가 m 더하기 2분의 2m-2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게 x좌표예요.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이게 1, 4분면이라며.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위에다 m을 곱하고 밑에다 2를 곱해요. 그래서 둘이 빼버리면 x는 사라질 거잖아. y만 남겠죠.
MY가 더워? 한 칸 옆으로 싹 옮기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할 거야. 그럼 2y는 2mx 마이너스 4m 더하기 8이고 뭐 말한 것처럼 얘네 둘이 이번에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2 더하면 x는 사라질 거니까 m 더하기 2 y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8이야. 그래서 y는 또 m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m 더하기 8 이렇게 생겼어요. 또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m의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겼지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을 먼저 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나누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모의 미지수 m이 들어있잖아. 이렇게 생긴 부등식 우리가 푼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를 푸는 요령을 알려주자면 이게 방정식 같은 거였으면 만약에 는 0 이렇게 됐으면 그냥 분자가 0 되는 것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m 더하기 2를 곱하면 얘는 사라지고 얘는 0이긴 하지만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m 더하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m 더하기 2의 제곱을 곱해요. 양변에. m 더하기 2의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우변은 어차피 0이니까 상관 안 할 거고 좌변에 m 더하기 2를 2개 곱할 거기 때문에 m 더하기 2의 제곱은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m 더하기가 하나는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누가 남을 거냐면 이거랑 m 더하기 2 한 개가 남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돌아와요. 조금 더 쉽게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쨌든 얘네 둘 다 실수니까 나누어서 0보다 크다는 건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 말은 둘이 곱해도 0보다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면 된다고.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죠? 졸린다. 그지? 아니야? 이 부등식의 해는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이 부등식의 해는 뭐죠? 뭐요? 1이랑 마이너스 2? 바깥쪽에 있는 거지. 0보다 크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일 텐데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분자 분모에 두 개 다 붙어 있는데 둘이 나누어서 0보다 크다는 건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니까 그냥 곱해도 0보다 클 거예요.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죠? 4랑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두 개야. 사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이요. 안쪽. 아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 예. 야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씩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 아니야. 허헐 이렇게 생겼다고. 사이에 껴있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다고 보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이고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겹치는 걸 찾아야죠. 어디야? 1이랑 여기지 여기. 그래서 1에서 4 사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응. 얘가 낫겠죠? 얘가 낫지. 훨씬 낫지. 그림이 훨씬 낫지. 그래?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림 가지고 푸는 거지. 기하적인 풀이고 요거는 숫자로 푸는 거야. 대수적인 풀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게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내 취향은 이쪽이야. 완전히 귀찮거든요. 식을 많이 써야 돼서. 얘는 그림 그려놓고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다행히 요거 2차 부등식이니까 풀 수 있는데 이게 2차가 아닌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직선이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다항식의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의 경우엔 우리 풀어봐서 알지만 식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걔는 그림이 꼭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선 그림 없이 식으로만 풀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로 확인 안 하시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무시하고 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식도 가능은 해. 가능은 해. 당연히 근데 제가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그림 그릴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써. 들고만 다니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책에 있는 풀이야.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하다. 됐나요 그럼? 네. 17장 연습 문제 갑니다. 연습 문제의 18번. 야! 증명하시오를 왜 날 시키는 거야? 이래. 이 공식 이름 뭐라고요? 뭐 책에 따라서는 신발끈 아니면 사선 공식 이렇게 불러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는 뭐야? 원래 니네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나누기도 해야지. 직사각형이 하잖아요. 여기 0,0이에요. 여기가 지금 x1, y1이에요. 여기를 x2, y2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삼각형 좌표가 다 주어져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좌표가 다 주어져 있을 때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변 중에 하나가 축에 평행하면 밑변을 고르기가 쉽지. 근데 그런 건 아마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거 나오겠죠. 구하기 어렵게 생겨먹은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 보통 책에서 어떻게 푸냐면 변 하나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거 잡아 이 변 잡아가지고 얘를 밑변이라고 하고 얘를 높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얘를 밑변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서 요걸 높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두 점 잡아서 걔를 밑변이라고 보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걸 하면 제가 나와요. 증명하라고 한 저것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미리 식을 풀어두면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신발끈 공식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얘는 점 하나가 0,0일 때이고 세 점 중에 0,0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푸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았거든. 그거는 보통 해놓고 나서 평행 이동을 해서 증명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증명하는 건 안 하셔도 되고 책에는 있으니까 요 정도는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보라고 하면 안 할 거니까 제가 할 건데 이건 기억해야 돼. 그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사선 공식이라는 거 물론 결과적으로 공식을 외우곤 있어야 하지만 그 유도하는 과정이 이미 니네가 알고 있는 거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오케이? 그림을 하필 이렇게 그려버렸으니까 그냥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밑변이라고 보고 이걸 높이라고 보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부터 구해보면 루트에 x2-x1 y2-y1 이렇게 생긴 게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오케이?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높이를 구하려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겠죠. A, B 두 점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점이 두 개 나왔어. 점 두 개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생겼다? 기울기부터 구한다. 그지? y는 x2-x1 y2-y1 x-x1 더하기 y1 뭐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는 y 빼기 y1 이렇게 그렇게 할까?
y-y1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거 여기가 x2, y2여도 괜찮은 거야. 그죠? 그래서 기울기 찾고 지나가는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요. 이거 왜 한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는 0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고 있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 양변에 요거 곱해야 할 거고요. x2 x1 y-y1 요것도 좌변으로 넘길까요? y2 y1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x랑 y로 모아보자고요. x 앞에 붙어있는 건 -y2 빼기 y1x y 앞에 붙어있는 건 x2 x1 y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 쭉 다 써보면 이거야. 요거하고 어디 갔어? 요거하고요. 그죠? 누가 남아 있는 거냐? 어이씨, 헷갈리게. x2 y1 빼기네. 요렇게 남아 있는 애들 먼저 쓰면 -x2 y1 더하기 x1 y1 여기 뒤에 있는 건 요거랑 요거 남은 거니까 요거부터 해보면 더하기 x1 y2 이렇게 하면 빼기 x1 y1 어이씨 이렇게 생겨서 돼요. 그래서 이제 x1 y1 이렇게 두 개는 없어지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한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요 직선이랑 0,0 사이의 거리 D는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의 루트 y2 y1의 제곱 x2 x1의 제곱의 루트 들어갈 거고 분자는 뭐 들어가요? 절대값에 0, 0 대입하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는 사라졌으니까 -x2 y1 더하기 x1 y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게 높이가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넓이는 2분의 1에 가로 길이는 아까 이거였어요. 세로 길이는 이거였거든요. 쓰기 귀찮아서 그냥 눈으로만 봅시다.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누구니 너? 모르는 애야. 히터 좀 끌까? 덥지? 아니 딱 좋아요. 아 그래?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약간 수면실 같아지고 있어. 아무튼 요거 밑변이고 요게 높이니까 분모 잘 보세요. 분모들이 똑같이 생겼죠.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약분돼서 날아갈 거잖아. 누구만 남을 거야? 얘만 남을 거야. 밑변이랑 높이를 곱하면 2분의 1 밑변 높이니까 분모 분자에 있던 루트는 통째로 날아가고 누구만 남는다? x1 y2 빼기 x2 y1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될 거다.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넓이가 이거임을 보이시오가 문제잖아. 이거임을 보여줬다고. 중간 과정에 보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밑변의 길이 구하는 거고 직선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넓이 구하듯이 곱하시면 해결돼요. 일부러 제가 요거 두 개 가지고 했는데 직선 되게 더러운 녀석이거든요. 근데 밑변을 이게 아니라 이거나 이걸로 밑변을 잡았으면 직선이 조금 더 깔끔하게 생겼겠죠. 이렇게 지저분한 직선은 아닐 거라고. 조금 더 깔끔한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보셔도 돼요. 오케이? 어쨌든 과정이 이러한 거니까 이건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돼요. 내가 칠판에 했어. 니네도 해. 증명하셔. 아이씨 안 나오겠지 뭐 몰라. 응 알았어.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시험에 나와서 틀리면 진짜 뺨 때릴 거야. 경고했어. 녹화됐다. 틀려오기만 해봐. 다음 18장 갑니다. 기본 문제부터 하자고 했으니까 기본 문제부터 보죠. 기본 문제 10번에 나와 있는 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일단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문제에 보통 뭐라고 나올 거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 두 개가 나오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고 뭐 예를 들면 PA와 PB가 2대 1을 유지해. PA와 PB가 1대 3이야. PA와 PB가 5대 3이야. 뭐 이런 거. 두 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 원이 될 거라는 거야. 그지? 딱 하나 빼고. 거리의 비가 1대 1일 때. 1대 1일 땐 원이 아니야. 무슨 직선? 구체적으로. 직선은 직선이지. 3분 AB 점이 두 개 있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데 1대 1이면 그 누구다? 3분 AB의 수직이등분선. 그지? 3분 AB가 있고 거기에 수직이등분선. 아이고. 수직이등분선. 그럼 얘는 거리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1대 1인 애들을 모아 놓으면 다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어요. 근데 1대 1이 아니라 2대 1이 되고 3대 1이 되고 3대 2가 되고 이렇게 둘이 비율은 일정한데 1대 1이 아니면 그때는 직선이 이렇게 휜다고. 얘가 휠 거라는 거야. 휘어서 원이 돼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이다. 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아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얘는 나오는 게 유형이 첫 번째는 실제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예요. 즉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거든. 근데 이건 그 기본 문제에서도 1번 이야기하는 거야. 10번에 1번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1번은. 그냥 자취 구하듯이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보통 뭐 나오냐면 책에 있는 것처럼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혹은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얘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점 P의 자취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를 모르시면 풀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점 P의 자취가 원이구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8알이에요. 그 뒤엔 산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 있는 거 다시 보시면 A가 1,0, B가 4,0, 2대 1이래. A가 1,0, B가 4,0, PA와 PB의 비율이 뭐라고? 3대 1이라고? 2대 1이라고? 2대 1이래. 요거 만족하는 점 P 찾으세요잖아요. 그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걸 눈치챘으면 그 원의 방정식을 조금 더 편하게 찾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게 뭐였냐면 여기가 점 A 잠깐만. 그렇죠? 여기를 점 B라고 하면 거리의 B가 2대 1이래. 거리의 B 중에 우리가 아는 제일 만만한 건 내분점, 외분점. 그지? 2대 1 내분점.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 돼. 2대 1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선분을 3등분 해서 그 중에 여기가 2대 1인 점이지. 2대 1 외분점 찾을 거야. 외분점 찾을 거야. 저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A에서 두 칸이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 B에 가까운 거야. 이쪽에 있다고. 이쪽 연장선 위 어딘가 있을 거야. 둘이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 대충 어디 있는지 눈에 들어와? A에서 B까지 몇 칸 차이 나야 돼?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그지? A에서는 두 칸, B에서는 한 칸이잖아.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한 칸을 가야 돼. 그리고 손 붙잡고 한 칸을 더 간다고. 그래야 A에서 두 칸, B에서 한 칸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지? 이걸 한 칸이라고 보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이게 2대 1이 될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2대 1 내분점, 2대 1 외분점 이렇게 점 두 개를 찾아요. 그럼 이 점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의 양끝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 찾고 나서 그림만 그려보면 뭐
이거 요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원이 점 P의 자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내분점 좌표 빨리 찾아볼까? 요거 1,0이고 요거 4,0이래요. 요 점 좌표 뭐야? 3,0이겠죠? 3등분 했잖아. 3 차이 나니까 한 칸씩 자르면 되죠. 요 점 좌표 3,0이에요. 요 점 좌표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3 커졌잖아. 3 또 커져야죠. 그죠? 여기 7,0이에요. 3,0이랑 7,0이 지름의 양끝이야. 중심 어디다? 여기는 5,0. 반지름의 길이 얼마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니까 중심 좌표랑 반지름 찾았네. 원의 방정식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야.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고요. 밑에 각도랑 삼각형 넓이 물어봤어요. 각도가 최대래. 키워드는 접할 때다. 보시면 A랑 B는 딱 박혀 있는 점이거든요. 움직이지 않잖아. 얘는 좌표가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변한다고요. 점 P는 원 위에 있거든. P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각도가 제일 클 때는 언제일 거냐? 접할 때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렇게 생겼을 때. 요때가 각은 제일 클 때예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뒤로 돌아가 그림이 좀 이상하네. 오히려 이거보다 더 뒤로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뚫고 들어갈 거잖아. 각도는 더 작아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때가 각의 크기는 제일 클 때고요. 참고로 요거 접할 때이기 때문에 원 입장에서는 접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그으면 수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이 각도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처럼 예쁘게 딱 몇 도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 PAB의 최대 값을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요. 사인 세타라는 건 변의 길이만 알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 요걸 세타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억이 나죠? 사인이 이제 빗변이랑 높이였나? 맞아요. 두 번째로 긴 변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야?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디 있어? 그러면 제일 긴 걸 밑에다 두고 아까 빗변을 밑에다 두고 저 바라봤을 때 이제 밑변이 되는 걸 밑에다 두고 뭘 바라봐? 왜 이래? 그래서 지금 야, 찾아. 여기서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라고? 4분의 2요. 이거가 4야, 그지? 반지름의 길이는 2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뭐요? 2하고 4 하면 여기는 얘들아 이건 피타고라스의 수잖아. 1대 2대 루트 3인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여기 2고 여기 4라고. 그래서 사인 세타 얼마라고? 뭐라고? 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B 할 때 사인 세타 그러면 삼각형 돌려야죠. 직각이 오른쪽에 오고 왼쪽에 세타 오게. 사인은 코사인, 탄젠트. 이제 기억났어요. 왜? 기억났어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아예 알려주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디가 그러니까 먼저예요? 코사인이요? 빗변 넌 C를 쓸 때 이렇게 쓰니 이렇게 쓰니?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그런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그래서 사인 그러면 빗변에다 높이 하는 거잖아. 얘 지금 4분의 2가 사인 세타라고요. 오케이? 얘처럼 30도라고 각이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이용해서 최대가 되는 각을 물어볼 수 있다고요. 기억하시고. 세 번째 거. 삼각형 넓이 최대 구하세요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역시나 선분 A, B는 박혀 있어요. 안 변합니다.
근데 높이가 요때 접할 때보다는 언제가 더 높은 거야? 원의 중심에서 올려갔을 때 여기가 높이는 제일 높을 때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넓이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넓이는 최대일 거라고요. 접할 때랑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이해되죠? 넓이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변은 뭐 A, B의 길이 구하시면 되고요. 높이는 반지름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원은 항상 이거 세 개가 세트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기본 문제에는 자취의 방정식 구하세요랑 각도 구하세요가 나와 있고 밑에 유제 보면 유제 두 개는 자취의 방정식 구하세요. 세 번째 유제는 넓이 구하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세 개가 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말했지만 이 자취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차리고 나면 그럼 그냥 내분점, 외분점만 빨리 찾아가지고 원 만들면 끝난다고요. 오케이?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이런 거 서술형 같은 건 내진 않겠지? 네. 그럼요. 약간 건식 사우나 같죠? 눈 따가워. 그래서 밑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밑에 제일 밑에 유제 17번. 가서 잠도 깨고 오세요. 나간 김에. 밑에 17번 보시면 A하고 B의 좌표가 나오기를 마이너스 2,0이고 점 B는 3,0이고요. 거리의 B가 3대 2가 되는 거 찾으래요. 이거 우리 세 개 다 해볼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도 구하고 각도의 최대, 넓이의 최대 세 개 다 구해봅시다. 아마 각도는 얘처럼 예쁜 각도 안 나올 거니까 아까 구하라고 한 것처럼 사인 세타 얼마인지 구해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점이 두 개 나와 있고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에 자취 구하세요니까 아하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눈치채는 거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빠르게 완성하려면 뭐부터 찾는다고요? 내분점, 외분점 찾을 거라고요. 그림 그려보면 여기를 A라고 볼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여기를 B라고 볼 거야. 3대 2 찾으래요. 내분점 좌표 어디죠? 몇 등분 해야 돼? 5등분 해야 돼. 3대 2니까. 얘가 3개 가져갈 거고 얘가 2개 가져갈 거잖아. 5등분을 해서 얘가 3개, 얘가 2개니까 어디 있다? 1,0에 있더라. 얘가 내분점이 되겠죠. 그럼 외분점 찾으러 갈 거야. A 쪽 연장선이에요? B 쪽 연장선이에요? B 쪽 연장선이겠지. A에서는 3칸이잖아. B에서는 2칸이고 A가 더 멀잖아요. 그죠? 몇 칸 차이 난다고요? 3에서 2 빼면 1이야.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인 거야.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 두 칸, 잠깐만, 1, 2, 3, 4, 5. 여기까지가 두 칸, 1, 2, 3, 4, 5. 여기까지가 세 칸. 이렇게 그거야. A에서 세 칸, B에서 두 칸이에요. 그죠? 좌표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5 커졌으니까 5 더 커지면 13,0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외분점 되겠죠. 축구를 봤는데 다 같이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10시에 봤다고? 아니 다 같이 열심히 봤다고? 네, 10시에 일어났어요. 축구를 보고 늦잠 그래요. 16강 갔으니 다행이다. 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어제 그래서 3대2 내분점이랑 3대2 외분점을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거 두 개를 지름의 양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름의 양끝 찾았어. 중심부터 찾아야죠. 중심 좌표 어디? 4, 5, 여기요. 7,0이 중심. 반지름은 6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거다. 그죠? 요 원 위에 점 P가 존재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어쩐다고?
중심이 7,0이야. 반지름이 6인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각 PAB가 최대일 때 사인 세타 구하세요. 키워드는 뭐였다고? 접할 때였다고요. 그죠? 아마 한 요쯤 될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수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이 최대일 때니까 요때 사인 세타 구하세요. 그 얘기야. 사인 세타 누구예요? 이거 분의 이거 하시면 이게 사인 세타죠. 이 길이 얼마? 9. 반지름 얼마? 에? 6. 그러니까 뭐라고요? 9분의 6. 3분의 2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는 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인 값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거밖에 없잖아요. 표가 있었거든 얘들아. 삼각비 표. 30도, 45도, 60도. 그 세 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타는 우리가 아는 각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돈이라고는 못 물어보겠죠. 하지만 이런 건 물어볼 수 있다고요. 몇 도인지 몰라도. 오케이? 삼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래. 밑변의 길이 얼마? 5. 높이 얼마? 그래서 요거 밑변이고요. 높이는 여기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요 꼭대기에 요렇게 생긴 게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일 때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5, 높이는 6. 이렇게 해서 15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세 개는 항상 세트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나올 수 있으니까. 위에는 유제들도 풀면서 메모를 좀 해두세요. 요 페이지에다가 아예 각 PAB, 삼각형 PAB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요거 좀 써두고 밑에 유제 푸실 때 이것만 물어봤지만 얘랑 얘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연습 문제 16번 보시면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하나 있는데 요 녀석을 어떻게 잘 접어가지고 1,0에 접하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되나봐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요 점선 따라서 접어가지고 1,0에 접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구하라고 한 건 뭐 선분 EF의 길이 또 선분 뭐 직선 EF 방정식 또 선분 EF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뭐 넓이 구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면 선분 EF의 중점 찾으세요. 이런 것들이 연관된 문제로 계속 딸려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요 그림 하도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요 윗부분 위에 있는 홀을 요 선을 따라서 접어서 만든 게 밑에 있는 호거든요. 그럼 이 밑에 있는 홀을 연장해보면 원이 되겠죠. 그 원은 원래 있던 원이랑 반지름이 똑같을 거예요. 구겨져 있는 정도가 똑같잖아. 얘가 또 많이 구겨졌으면 반지름이 작다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호였으면 반지름이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랑 휘어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건 결국 똑같은 원에서 잘라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장해서 원을 만들어 보면 잠깐만요. 잘 그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대충 그리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크기가 똑같은.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은. 그죠? 그런데 요 호 우리 아까 어떻게 했다고? X축에 1,0에 접하게 접은 거였다고요.
그럼 제가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원 반지름의 크기가 2,5인 건 알았어. 예? 반지름의 크기가 2인 건 알았어. 중심좌표 어디예요? 1,2가 되겠죠. 1에서 x축이랑 접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수직일 거고 x축에 접하는 원이라며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1,2인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어놓은 원이 결국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뭐 굳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아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직선 EF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저 직선 EF라는 건 책에 있는 표현에 따르자면 원이 두 개 있고요. 교점이죠? 교점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세요 그 얘기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죠? 들었어? 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찾죠? M. 원 더하기 M1는 0. 이렇게 해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M이 마이너스 1일 때. 손으로 제가 안 써도 머릿속에 이 정도는 그림이 그려지죠? 1 빼기 1이니까 걔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긴 갈 텐데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돼버릴 거라는 거야. 교점을 지나가는데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더라?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빼서 찾는다 그런 이야기고 요 밑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고 위에 있는 것도 다 전개를 해보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상수항이 여기 1 여기 4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랑 두 원의 방정식을 뺄 거라고요. 빼면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위에 거에서 아니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숫자 예뻐지게. 그래서 빼보면 2x 더하기 4y 빼기 5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요 직선 EF의 방정식이 될 거다. 그럼 선분 E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키워드는 직각이라는 거고요. 이 선분 EF는 이름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현은 현인데 공통현. 원이 두 개 있고 두 원의 공통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건 하얀색 원한테도 현이고 초록색 원한테도 현이잖아요. 이거 공통현이라고 부르는데 공통현이라고 해서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 눈 떴는데 뭐라고? 아, 진짜로. 알았어. 축구 재밌었어 그래서? 아 진짜 눈 뜨고 있었는데. 그래서 맥주 몇 잔 마셨어? 아, 가을이랑 막. 맥주도 안 먹고 축구를 본다고?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해서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의 방정식 구하듯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피타 가지고 구할 거라고. 중학교 때 하던 거잖아요. 원이 있고요. 선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요 할선에다가 수선 떨어뜨리면 2등분하게 생긴 거잖아. 그지? 언제나. 요렇게 자르면 이거 직각삼각형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건 뭐다? 반지름. 얘는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오케이? 그럼 피타 쓰면 요거 나올 거잖아요. 그거 2배 하시면 현의 길이가 만들어지겠죠. 되죠? 그래서 이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는 이 직선 EF의 방정식을 괜히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이거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중심이 0,0이니까 얘가 좀 편하겠죠. 요거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직각삼각형 피타 이용하시면 현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선분 EF의 중점 찾으세요. 중점 좌표 뭘까? 문제는 없어요. EF가 어디예요? 아, 뭐 맨날 하던 건데 뭐 어디예요? 여기 EF지. 이렇게가 EF지. 진짜 저기 뭐라고? 원의 중심을 잇는 선의 교점. 그죠? 자, 이게 원이 이렇게, 아이고, 원인데. 원이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조그만 원이 또 하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생긴 게 공통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현의 중점 좌표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중점 좌표 찾으라고 한다고 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 점 걸 수 있죠. 근데 해봐 어디 한번. 아니고 요 중점 좌표를 찾으려면 지금 이 그림이 힌트예요. 저 그림이 힌트야. 무슨 얘기냐면 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이등분 하겠죠. 요 원의 중심에서도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이등분을 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싹 그으면 알아서 현의 중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다시 와서 선분 EF의 중점이 필요하면 우리 직선 EF의 방정식은 구했잖아요. 뭐만 넣고 가면 된다고? 두 원의 그림 이러냐?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교점을 찾으면 알아서 이게 선분 EF의 중점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두 원의 방정식 빼서 찾아요. 중심 좌표는 문제 있겠지.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교점 찾으면 뭐 될 거라고? 중심 좌표가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팁으로 하나만 더. 요 문제에선 하필이면 원 두 개가 반지름이 똑같아요. 반지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도 원리는 똑같긴 하거든요. 현이고 두 원의 중심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럼 이제 수직으로 이등분 하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 이렇게 반지름 찾으나 얘 입장에서 이렇게 반지름 찾으나 길이가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합동이에요. 그죠? 왜냐면 요 변은 공통이고 90도 똑같고 요거 반지름이랑 요거 반지름이 똑같다며. 그럼 얘랑 얘도 길이가 같아지거든요. 무슨 얘기야? 현의 중점이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중점이 일치하더라 그 얘기라고요.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을 땐 현의 중점 찾으세요지만 중심의 중점 찾아도 일치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초록색 원은 하얀색 원이랑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의 중점 찾으세요 그랬지만 요 중심과 요 중심의 중점 찾으면 어차피 일치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중점 찾으세요 그럼 답이 뭐 될 거라고? 2분의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얘가 훨씬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교점 찾으면 그게 현의 중점이야. 그치? 그런데 반지름의 크기가 같을 땐 그냥 두 원의 중심에 중점 찾아보시면 그게 중심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 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혹은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림으로 어떤 녀석인지 상상이 됩니까? 이거? 두 원의 교점, EF겠죠? 저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래. 말로 설명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죠? 선분 EF가 지름이면 돼. 그게 보기 2번 문제잖아요.
괄호 2번이 뭐래? 선분 EF를 지름으로 하는 원 찾으세요 아니야.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요 두 점 지나가는 원 중에 제일 작은 놈 찾으세요랑 똑같다고요. 뭐 예를 들면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 원의 방정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라고요. 얘가 제일 작은 원이니까. 이 그림 가지고 해보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엄청 크게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고 뭐 반대쪽으로도 뭐 이런 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일 거다. 이거 자체가 지름인 원이 제일 작은 녀석일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보다 더 작은 건 안 될 거니까. 어쨌든 얘가 현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 중에 제일 긴 건 지름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선분 EF를 지름으로 하는 원 찾으세요. 이것도 당연히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원의 방정식 찾으세요야. 그럼 이제 중심 좌표랑 반지름 찾아야죠. 그 중심이 누구다? 이거다 이거. 선분 EF의 중점이다. 그죠? 반지름은 선분 EF의 길이가 되겠죠. 길이 구해서 반띵 하면 길이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사실상 연장선에 있다는 거야. 최종적인 목표는 여긴데 이걸 구하려면 어차피 이런 애들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 문제 딸려 있는 게 차라리 고마운 거지. 어느 루트를 따라서 구하라고 힌트가 주어지는 거거든. 얘 접어서 만들었어. 저 선분 EF를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 이게 그냥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것만 딸랑 주어지면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 구해지잖아. EF, 직선은 구하세요. 선분 구하세요. 원 구해보세요. 이거 하려면 원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구하세요니까 결국 이런 애들 다 구해야 된다고요. 요 순서대로 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풀 수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문제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직선 구하라고 했는데 뭐 선분 EF의 길이, 선분 EF의 중점 이런 애들을 찾아야 마지막 원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죠?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고. 이거 어디야? 엄청 많네. 19번. 내가 축구했네.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아씨. (19번) 마지막 문제인데 자치 구하세요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식으로 물론 식으로 푸셔도 돼요. 이것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x좌표랑 y좌표를 k로 나타내서 뭐 하는 것도 방법인데 해보시면 길을 잃을 거예요. 잘 안 나온다고. 끝까지 결론이 안 나요. 잘. k로 소거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당연히 얘는 그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y 더하기 k의 x-2 요거 하나랑 ky 빼기 x 더하기 2는 0 이거 하나랑 직선이 두 개 있고 두 직선의 교점 만들어 보래요. 이거 말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거라고요? 장점이 있어요. 되게 보면 그죠? 다 들었죠? 아까도 말했어. 직선을 설명하려면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를 가지고 설명하든지 점 두 개로 설명하든지. 근데 얘는 기울기는 막 달라져요. 하지만 지나가는 점이 2,0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2,0을 지나는 직선.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2라고 보면 하나는 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고 또 하나는 2,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둘의 교점 찾으세요거든요. 잘 살펴보면 요 놈은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k죠? 요 놈 기울기 얼마예요? k분의 1이에요. 냄새가 나죠? 무슨 사이다? 서로 수직이더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이랑 2,0을 지나가는 직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걔네 둘이 k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2,0을 지난 직선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난다고요.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수직이라고요. 만약에 요거 지나간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렇게 생겨서 수직으로 만나겠죠. 이런 교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어보라는 거야. 뭐가 된다고? 어떤 원이다? 조건 만족하는. 요거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인 원이 되겠죠. 이거 다 원주각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원, 이제 이게 원이 될 거라는 건 알았으니까 중심이랑 반지름만 찾으면 될 거잖아. 중심 어디예요? 0,6겠지. 이거 지름 양 끝이라며. 반지름 얼마요? 1, 2.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이게 다는 아니고요. 뒤에 조금 더 있어요. 직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기울기가 k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k분의 1이거든요. 아, 마이너스 k이고 k분의 1이거든요. k가 0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k가 0이면 이건 y는 0이라는 녀석이야. k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야. y는 0은 이거고요. x는 마이너스 2는 이거잖아요. 그 교점 이거예요. 이거 됩니다. 얘는 돼. 뭔가 이제 머릿속에 답이 있긴 있어. 그래서 된다고요? 이런데 얘는 돼요. 얘가 안 되는 거지.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요 점이 교점으로 나오려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2,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없어야 돼요. 2,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k라고 버젓이 존재하는데 얘를 y가 마이너스 k 더하기 2k, 아니, 마이너스 kx 더하기 2k예요. 얘를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요.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잖아. 마이너스 k로. 근데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 더. 요 직선인데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 얘 기울기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y가 k분의 1 x 더하기 k분의 2 이렇게 생겼어. 이거 기울기가 0이었으면 좋겠다고. k분의 1이 0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돼? 없어요. 뭔 소리야. 0분의 1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는 거예요.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 얘는 나타낼 수 있어요. k가 0이면 되거든. k가 0이면 알아서 얘가 돼요. 근데 이건 이 점이 교점이 되게 하려면 실수 k 중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 2,0은 제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뒤에 가서 단서로 달린다고요. 얘가 포인트겠죠? 응? 단답형 나오면 많이 빼먹겠죠? 한 반쯤 빼먹지 않을까? 뭐 한 1점 깎이겠죠? 1.2점? 그게 이제 등급을 가르겠죠. 그 1.2점이. 빼먹지 마. 그러니까 빼먹지 말라고요. 근데 이것도 둘 중에 누구인지 고려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가 빼는 게 아니고요. 점 하나가 빠졌었는데 어디가 빠졌지? 에라 모르겠다. 0,2. 뭐 아니야. 0,2는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아니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교점이 2,0이 되려면 얘도 2,0을 지나가고 얘도 2,0을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2,0을 얘는 지나갈 수 있겠죠? 0 집어넣으면 k 얼마야? 그냥 쌉소리잖아.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0k 빼기 4가 0이래. 뭐 k가 얼마인데? 뭘 얼마야? 없지. 0k가 4라고. 5k가 아니고. 만족하는 k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은 얘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 하나는 빠진다. 다음은 23장. 기본 문제 2번이래요. 이번에 1번 하자고 그랬나? 제가 지금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래요. 네, 아니 그게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네. 여기에서 b 제곱이 3의 배수이고 3은 소수이므로 b는 3의 배수라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원래는 중간에 이제 하면 안 나오네. 그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 나오잖아요.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 아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원래 그냥 원리 같은 거였어요? 아니, 야, n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했잖아요. 네. 그거 보기 문제에 있는 거거든.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도 밑에 있다고요. 그것도 증명을 하자면 대우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되고 이미 증명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건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서술형으로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가 나오면 뒤에 써줄 거예요.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는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써도 된다. 그럼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냥 모범답안처럼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것도 사실은 증명하라면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내려가는 거잖아. 한도 끝 없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줄 거라고. n 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이다는 써도 돼. 얘를 알려줄 거야. 그럼 그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서 그 뒤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3이 소수다 이런 말 써 있죠. 그러니까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 왜 있는 거냐면 n 제곱이 4의 배수면 n이 4의 배수일까? n은 2의 배수인 거예요. n 제곱이 5의 배수면 n이 5의 배수인 건 맞지. n 제곱이 6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인 거야. 6의 배수는 6의 배수지. n 제곱이 7의 배수면 n은 7의 배수죠. 야, n 제곱이 8의 배수면 어떡하냐? 그럼 얘는 4의 배수죠. 뭐라고요? 다시 9의 배수야. 얘는 뭐야? 얘는 3의 배수죠. 뭐라고요? 6이 왜 나와 갑자기? 봐봐. 뭐 때문에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3이 소수다라는 말에 이 말에 꽂혀서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소수다가 아니라 3이 제곱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4나 9 같은 애들 보자고요. 제곱해서 4의 배수라는 건 소인수분했을 때 2가 2개 있다는 거야. 2가 2개 넘게 있다고요. 그럼 n이 꼭 2개 있어야 돼? n이 하나만 있어도 돼. 이거 제곱하면 알아서 2개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5의 배수래. 그럼 n이 5가 하나 있어야지. 물론 실제로 얘는 2개 가지고 있겠죠. 5의 배수다라고 했지만 5가 하나만 있을 리가 없다고요. 자연수를 제곱했는데 5가 어떻게 하나만 있어. 지수가 다 2의 배수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5면 당연히 5의 배수야. 6도 마찬가지야. 6이라는 합성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인수분해 해보면 2 하나랑 3 하나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자연수를 제곱한 거잖아. 2라는 소인수가 하나만 있을 리가 없다고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거니까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지수들이 다 짝수여야 돼. 2 하나, 3 하나가 최소한 있다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었을 거라고요. 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같은 원리로 8도. n 제곱했더니 2가 3개 있대. 3개 넘게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최소한 몇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4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3개 이상 그랬는데 3개가 있을 리가 없다고. 왜냐면 n 제곱했잖아요.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고. 3개보다 많은 짝수여야 돼. 그래서 4개는 있을 거라고. 그럼 n 제곱이 2를 4개는 최소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도 2개는 최소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2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 얘가 2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n 제곱은 2가 2개밖에 없잖아요. 8의 배수 안 될 거 아니야. 4의 배수만 되지. 8의 배수가 됐다는 건 이미 16의 배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곱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소수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꼭 소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수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제곱수만 아니면 충분한데 뭐 제곱수가 아니라는 말보다 소수가 확실하니까 그냥 저 말을 한 거야. 3이 소수면 당연히 제곱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명제는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어드바이스에 있는 내용 정도는 그냥 써도 된다고 나올 거니까 모범 답안에 있는 것처럼 쓰시면 충분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저게 소수가 이제 그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소수라고 소수가 뭔데? 소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그건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3이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라는 뜻인데 꼭 소수가 아닌 녀석이어도 나올 수 있다고요. 제곱수만 아니면 된다고. 제곱수라는 게 8 같은 경우는 24예요? 24는 뭐야? 64요. 아니. 이거 제곱한 숫자라고. 이거 제곱한 숫자라고. 네. 아 그러니까 안 맞잖아 지금. n 제곱이 4의 배수면 n이 4의 배수 아니라고. 제곱수라서 얘가 제곱한 숫자라고. 자연수 제곱한 거라고. 8은요 그럼? 8도 여기 안에 지금 2가 3개 들어있잖아요. 세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8이 아니잖아 여기 지금. 안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혼자 생각해 볼 게는 뭐야. 꼭 그렇게 불쌍하게 말해야 돼? 뒤에 문제 나와 있는 거 문제 남은 게 많아요. 그러세요. 연습 문제 갑니다. 9번.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저게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대충 깨워줘. 부등식입니다. 그죠? xy 미지수가 두 개야. 주인공이 두 개인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 봐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그죠?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보다 크대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이 떠올라야죠.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고 보면 이렇게 세 가지잖아. 그죠? 근데 0보다 크다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러면 판별식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어쨌다? 0보다 작아야죠. 0보다 크면 이거지. 교점이 두 개인데 얘는 0인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거고.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x를 주인공으로 하셔도 되고 y를 주인공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주인공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1학기 때 했던 거라고요. 얘들아. 그래서 x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고요. 판별식 보면 되겠죠? 얘가 어쨌다고요? 는 0이라뇨. 판별식이요? 판별식 0이면 누군데? 이거잖아요. 0이 되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0이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아니 계속 능력으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능력이
그래요? 알겠어요. 틀려면 너도 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싹 하면 여기 4y 제곱이고 마이너스 5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이고 여기 더하기 4y 빼기 2y니까 더하기 2y고요. 남아있는 숫자가 1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을 정리했더니 얘가 됐고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런데 판별식 써보니까 이제 x는 사라졌지. y에 관한 2차식이 됐죠. 근데 모든 실수 y에 대해서도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봐야 된다고요? 이제 또 한 번 더 판별식. 또 판별식 봐야죠. 판별식 어쨌다고요? 그것도 이제 0보다 b제곱 작아야겠죠.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k가 2보다 크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다르게 푼 사람 없어? 다르게 푼 사람 없어? 보자마자 판별식부터 생각나는데 그거 다른 거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풀었어? 이거 이제 우리 1학년 때 하던 방식이죠. 2차 부등식, 2차 함수나 부등식 할 때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거였고 굳이 요 단원대로 당연히 이게 좋은 풀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이 단원에 있는 거대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해도 풀 수는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계속 만드는 건데 x 내림차순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갈까요? 여기 지금 x제곱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거든. 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x제곱이 여기 있고 그 뒤에 2로 뽑아내면 2y 더하기 1의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그럼 이 뒤에 누가 오면 완전 제곱식 돼요? 이거 제곱한 게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 뒤에 4y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이 오면 얘네들은 지들 나름대로 완전 제곱식이에요. 오케이?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 4y 제곱 갖다 썼으니까 여기 지금 y 제곱이 하나 남아 있고요. 4y 갖다 썼으니까 빼기 2y를 해야 되고요. 더하기 1을 갖다 썼으니까 빼기 1하고 k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요 중괄호 쳐 넣은 건 지들 나름대로 누가 되냐면 x 더하기 2y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럼 요 밑에 있는 건 y 제곱 빼기 2y 빼기 1이거든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이 와야 돼.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1 이렇게 오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원래는 이거였다며. 이렇게 해야겠죠? 식을 바꾸자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x 더하기 2y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k예요. 이게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 얘기야. x, y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그럼 해놓고 나서 보면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0 이상이겠죠. 얘도 완전 제곱이니까 0 이상이잖아. 누구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이것만 맞춰주면 이건 0 이상 0 이상이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거랑.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라는 건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 이상이에요 라는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거의 똑같은 거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굳이 그럼 이젠 이렇게 풀지 말고 저렇게 풀어야겠다.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두 개 다 괜찮은 방법이고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알아두시는 게 둘 다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나 사실 쟤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얘를 더 많이 쓸 겁니다. 나중엔 이걸 더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괜찮은 풀이입니다. 이제 요게 옛날에 배운 거고 여기 요번에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요 23단원까지 하고 오실 겁니다. 15번. 같은 거리를 여행하는데
A랑 B랑 둘이 있는데 둘이 거리가 똑같대요. 거리의 반을 V1의 속력으로 나머지를 V2의 속력으로 B는 걸린 시간 중에 절반을 V1으로 나머지 시간을 V2로 갔대요. 그래서 평균 속력 물어봤어요. 속력 물어봤어. 뭐랑 뭐가 더 필요해요? 거리랑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식이 누구였냐면 속력이라는 걸 어떻게 구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A, B를 저거로 다 나타내 볼 텐데 A라는 녀석이 있대요. 참고로 A, B 둘 다 거리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정도. A는 거리의 절반을 뭐 이렇게 했냐? 전체 거리를 L이라고 보면 거리의 절반을 이니까 2분의 L이라는 거리와 2분의 L이라는 거리로 자를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요때는 속력이 V1? V1, V2라고 그러냐? 여기는 속력이 V1이고 여기 속력은 V2예요. 그죠? 그럼 요만큼 갈 때 걸린 시간. 요때 시간은 뭐예요? 거리랑 속력이 나온 거잖아. 이걸로 시간 찾으면 되죠. 시간이 궁금한 거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속력분의 거리야. 그지? 그러니까 2V1분의 L 이거야. 2V2분의 L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뭘 찾고 싶은 거냐면 평균 속력을 찾고 싶은 거야.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거리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전체 시간이 얼마예요? 2V1분의 L 더하기 2V2분의 L. 이게 전체 시간이잖아. 이거 분의 전체 거리.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오케이? B도 B 나름대로 자를 건데 얘는 시간으로 잘랐어요. 전체 걸린 시간을 T라고 생각해 보면 시간 2분의 T랑 여기 시간 2분의 T예요. 시간으로 자른 거 맞죠? 그래서 요 걸린 시간의 절반 2분의 T는 속력을 V1으로 여기를 V2로 갈 거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건 거리잖아요. 거리 얼마예요? 시간이랑 속력 나왔잖아. 곱하면 되죠. 2분의 V1T 2분의 V2T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 녀석의 평균 속력은요? 걸린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T 2분의 T랑 2분의 T니까 2분의 T 더하기 2분의 T 거리는 얼마였다고요? 2분의 V1T 더하기 2분의 V2T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L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상태에서 T끼리는 약분될 거고 L끼리도 약분될 거라서 요 녀석의 평균 속력과 요 녀석의 평균 속력 전부 다 V1과 V2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L이라는 문자나 T라는 문자는 내가 만든 거잖아.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지? 그냥 내가 임의대로 그럼 뭐 거리가 똑같으니까 전체 거리 L이라고 보고 전체 시간 T라고 두고 만든 거고 어쨌든 써먹은 공식은 다 이거밖에 없어요. 거석시. 그지? 그래서 저 가지고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력 찾아서 둘이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정리를 좀 해보면 자리가 없네요. 왼쪽으로 갈게요. A의 평균 속력 찾아보면 VA예요. 2V1분의 L 2V2분의 L 분의 L 이고요. L 그냥 다 약분해버리면 2V1분의 1 더하기 2V2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분모 통분하시면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잖아요. 2V1 더하기 2V2. 분자는 둘이 곱하겠죠? 4V1, V2. 그지? 그래서 2로 약분하면 V1 더하기 V2분의 2V1, V2. 뭐다 이거? 별로? 일단 VB도
이거예요. 분자가 2분의 V1t 2분의 V2t 분모 t. 그래서 t로 다 약분하시고 통분 싹 해버리면 2분의 V1 더하기 V2. 이거 뭐다? V1과 V2의 평균. 무슨 평균? 산술. 산술 평균 더해서 반띵. 이건 뭐예요? V1, V2의 조화 평균. 조화 평균. 누가 더 크다? 조합 평균. 니네 프린트에 보면 저거 있을 거거든요. 학교 프린트에. 저거 147쪽에 보시면 있어요. 선생님 오늘 조합 평균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정성 말고 딴 책엔 안 나와요. 빠졌어요. 1학기 때부터 태훈쌤 꽂혀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잖아. 뭐야? 무슨 부등식? 평균 부등식? 뭐 맥스. 뭐 이거 민. 뭐 중간에 또 뭐 있었죠? 아무튼 눈에는 찍어 둬야지. 자주 안 쓰더라도. 그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났다고 치자고요. 그럼 VA랑 VB 중에 누가 큰지를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빼야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죠. 둘이 빼보면 별게 아닌 게 봐봐요. 뭐 VA에서 VB를 빼자고요. 이 V1, V2에서 2분의 V1 더하기 V2를 뺄 거예요. 통분을 하면 분모는 양수겠죠? 분자는 요거 올라갈 거니까 4 V1, V2 요렇게 할 거니까 빼기 V1 더하기 V2의 제곱 이렇게 돼요. 부호가 약간 이상해서 그런데 마이너스를 앞으로 당겨내잖아요. 그럼 이건 V1 더하기 V2의 제곱에서 V1, V2 4개 빼는 거야. 뭐랑 똑같아요? V1 빼기 V2의 제곱이랑 같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요거 마이너스를 밖으로 당겨내면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V1 더하기 V2의 제곱에서 이거 4개를 빼는 거야. 그럼 중간에 2V1, V2가 빼기 2V1, V2가 될 거잖아요. 이걸로 바뀔 거라고. 그럼 분모는 양수고 분자의 완전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이하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렇겠죠. V1, V2가 같을 때 등호 생기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 조합 평균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건 느낌상 언제겠어요? 느낌상 언제다? 사각형 둘이 넓이가 같을 때겠지. 이거 지워도 되죠? 원을 그려놓고 나서 지름을 정사각형 둘이 쪼개 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원이 있고 지름이 있는데 얘를 사각형 둘이 잘라 먹은 거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지름이 10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는 변하지 않아요. 사각형의 넓이만 변해요. 근데 지금 점 찍은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잖아. 이 바깥쪽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건 실제로 사각형 넓이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원은 그대로 있고 원에서 사각형 두 개를 빼가지고 만들 건데 이 녀석의 최소를 최소를 물어봤다는 건 최대를 물어봤다는 건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나 최소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요 녀석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렇게 봐야죠. 정사각형이고요. 얘가 대각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를 뭐 A라고 볼까요? 요 길이를 B라고 볼까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A 더하기 B가 12더라. 그지? A 더하기 B는 12예요. 우린 지금 뭘 구하고 있다고요? 넓이의 최소값. 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A야. 정사각형 구하는 거야. 정사각형이야. 요 길이가 A야. 이 길이 얼마야? 루트 2분의 A겠죠? 넓이가 뭐야? 2분의 A제곱. 그럼 얘는요? 근데 왜 2분의 편의 길이가 루트 2분의 A니까요. 그래요? 야, 대각선이 A라니까. 이거 돌린 거잖아, 이렇게. 아,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A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A 루트 2분의 A인 건 알겠지? 알겠죠? 네.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죠, 지금. 네. 정사각형이라니까? 네. 한 변의 길이 X야. 대각선 얼마야? 루트 X. 1대1대 루트 2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정사각형이라니까? 아, 루트 2x. 아, 네. 이해됐어요.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아, 이 정도 비율은 얘들아. 아, 좀. 이거 나왔고, 이거 최소 물어봤어. 뭐가 생각나야 돼? 콧이. 그지? 합이 나와 있는데 합을 물어봤잖아요. 게다가 차수가 다르잖아. 그죠? 콧이가 떠올라야죠. 좌변이야, 우변이야? 앞에 누가 와야 돼요? 코시시바르체 부등식 내가 모양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아, 이건 그냥 코시시바르체 부등식 모양 그 자체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어?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이거라고. 뭐 와야 돼? 2요. 시킨 대로 외워 제발. 뒤에 뭐 와요? 2요.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알면 맞는 거고. 모르고 틀리시든가. 재수한 막 자동으로 알아줄 것 같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12라고 나온 거잖아. 그죠? 이거 찾으세요고요. 그럼 요거로 요거 최소값 찾으면 전체적으로 최대값도 구해지겠죠. 그죠?